벌써 이 영화가 개봉한 지도 20년이 지났습니다. 대학 시절 처음 봤던 영화인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영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했는데 몹쓸 친구 한 명이 미리 반전을 스포일러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스포일러라는 단어를 확실하게 배웠고 반전 영화는 아무것도 모르고 봐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반전으로 유명한 작품, 오늘 소개할 영화는 소우입니다. 이 영화를 연출한 사람은 제임스 완 감독. 소우는 그를 세상에 알린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공포 영화의 거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컨저링과 인시디스 같은 작품들도 모두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주인공 로렌스 고든 박사는 캐리 앨리스가 연기했고 발목이 묶인 채 갇히는 아담 역할은 리 워넬이 맡았는데 사실 리 워넬은 이 영화의 각본을 직접 쓴 인물이기도 합니다. 배우와 작가를 동시에 해낸 셈이니 놀랍지 않은가요? 그 시작점이 된 첫 번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눈을 뜨자 낯선 욕실이 펼쳐집니다. 차갑고 축축한 타일 바닥이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서서히 정신을 차리는데 그의 이름은 아담. 사진가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발목에는 굵은 사슬이 단단히 감겨 있고 사슬 끝은 낡은 파이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는 또 다른 남자가 쓰러져 있는데 그는 로렌스, 유능하다고 알려진 외과 의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발목에 사슬이 채워져 있어 누구도 이곳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방 한가운데는 끔찍한 광경이 놓여 있습니다. 피 웅덩이 속에 한 남자의 시체가 쓰러져 있는 것입니다. 시체의 손에는 총이 쥐어져 있고 반대편 손에는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가 놓여 있습니다. 로렌스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 좀 대답해달라며 절박하게 외치는데 아담도 뒤늦게 눈을 뜨고 상황을 파악하려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개수대와 욕조 하나가 전부입니다. 창문은 모두 판자로 단단히 막혀 있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주머니를 급히 뒤져봅니다. 로렌스의 주머니에서는 작은 열쇠 하나가 나오는데 하지만 그 열쇠는 사슬의 자물쇠와 맞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당황한 채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시체 옆에 놓인 카세트 플레이어를 발견하고 사슬이 닿는 거리까지 몸을 뻗어 겨우 손에 넣습니다. 플레이어에서 낡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이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는 경고가 들려옵니다. 목소리는 로렌스에게 직접 말을 건네고 살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전합니다. 로렌스의 아내와 딸이 인질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아담도 자신에게 남겨진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그의 것은 좀 더 알아내라는 식의 모호한 경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을 꾸민 자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언론에서는 그를 직소라 부른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됩니다. 직소는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신 피해자 스스로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로렌스는 시체의 손에 쥐어진 총을 떠올리며 저 총으로 자신을 쏘라는 뜻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곧 총에는 총알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누구도 시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은 방 안 곳곳을 뒤지며 탈출구를 찾으려 하고 천장과 벽을 살펴보지만 별다른 틈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두 사람은 벽에 숨겨진 작은 톱을 발견하고
동시에 끔찍한 진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발목에 사슬을 끊을 방법은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 바로 자신의 발을 직접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절규하고 서로에게 이 상황을 만든 게 아니냐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로렌스는 아담에게 왜 여기 있는지 캐묻고 아담도 자신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해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는데 플레이어스의 목소리는 정해진 시간을 자꾸만 강조합니다. 로렌스는 문득 이곳이 자신이 아는 장소라는 걸 깨닫습니다.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병원의 낡은 시설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근 자신을 스토킹하던 인물이 있었다는 걸 떠올리는데 누군가 자신의 진료 기록과 뒤를 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담 역시 자신에게 사진을 의뢰했던 손님을 떠올립니다. 평범해 보였던 그 인물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기억해내는데 두 사람은 각자 알고 있는 조각들을 맞춰보기 시작하고 자신들이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직소는 오래전부터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이 모든 상황이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는 공포가 밀려옵니다. 로렌스는 아내와 딸을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아담은 여전히 자신이 왜 표적이 됐는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시체의 정체 역시 의문으로 남아있는데 누구도 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서로를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탈출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는데 둘 중 하나가 직소와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입니다. 방안의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러가고 있고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직소가 어떤 인물인지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장소, 경찰 조사 기록이 화면에 나타나고 직소 사건을 추적해온 형사 데이빗 탭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탭은 오랜 시간 직소를 쫓아온 강력계 형사로 이 사건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인물입니다. 직소의 첫 번째 희생자로 알려진 여성의 사건이 소개되는데 그녀는 좁은 방에 갇혀 특수한 장치에 얼굴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장치에는 시간이 다 되면 얼굴이 찢어지는 함정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녀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열쇠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열쇠가 다른 희생자의 몸 속에 있었다는 사실. 살기 위해서는 산 사람의 몸에 손을 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간 안에 방법을 찾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이 사건은 직소라는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됩니다. 탭은 이 사건을 조사하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는데 희생자들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직소는 스스로를 심판자라 여기는 인물로 그려지고 사람들에게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탭은 여러 사건 현장에서 미세한 흔적을 찾아내고 한 병원 관계자가 사건에 연관되어 왔다는 의심을 품게 됩니다. 수사가 진행되며 탭은 한 용의자를 지목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조나단이라는 인물로 좁혀집니다. 하지만 조나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정적을 감추고 탭은 그를 쫓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상황을 겪습니다. 한 사건에서 탭은 인질로 잡힌 동료와 마주하게 되고 그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탭은 큰 부상을 입고 결국 해고 통보를 받는데
그럼에도 그는 개인적으로 사건을 계속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로렌스라는 이름이 탭의 수사 기록에도 등장하는데 그는 과거 어떤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응급실에서 한 환자를 잘못 처치한 전력이 있고 그 사건 이후 그의 삶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결혼 생활은 신뢰를 잃고 위태로워진 상태였는데 아내는 그가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듯합니다. 직소는 바로 이런 로렌스의 약점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를 시험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설계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아담 역시 조사 기록에서 흔적이 발견되는데 그는 누군가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해 돈을 받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가 찍은 사진 속에는 놀랍게도 태평사의 모습도 있었고 누군가 탭을 감시하기 위해 아담을 고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담이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암시하는데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건의 중심에 얽혀 있었던 것입니다. 탭은 사건을 파고들수록 직소의 정체에 가까워지고 병원 기록에서 한 남자 이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존 크레이머. 평범한 엔지니어 출신의 인물. 그는 말기암 진단을 받은 뒤 삶에 대한 집착이 뒤틀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존은 자신의 병을 계기로 사람들의 삶에 자세에 분노를 느끼고 살아있음에도 삶을 낭비하는 이들을 벌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해집니다. 탭은 존의 흔적을 쫓아 한 낡은 건물에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위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건물 안에는 또 다른 함정과 장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고 탭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 순간 그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가까이 있었는데 직소는 이미 탭의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욕실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점점 절박해집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데 로렌스는 아내와 딸의 사진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집니다. 아담은 여전히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로렌스에게 진짜로 숨기는 것이 없는지 다시 묻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의 과거 실수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하고 응급실에서의 사고와 그로 인한 죄책감을 고백합니다. 아담은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데 어쩌면 로렌스가 이 모든 것을 꾸민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점점 격해지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날카로운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새로운 메시지가 흘러나오는데 직소는 두 사람에게 더 구체적인 요구를 전달합니다. 로렌스에게 주어진 진짜 임무가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아담을 죽여야 가족이 풀려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로렌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지는데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야만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담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극심한 공포에 휩싸이고 로렌스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집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며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는데 누구든 먼저 움직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듯합니다. 그 순간 로렌스는 총을 집어 아담을 향해 겨누지만 총알이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다시 확인합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섞인 로렌스는 무너지듯 주저앉고 살인자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상황을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하는데 방 안에 숨겨진 다른 단서가 있을지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벽 속에 숨겨진 사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진 속에는 다름 아닌 자신의 집 내부가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로렌스의 모습도 함께 찍혀 있는데 두 사람의 인연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아담은 이 사진들을 예전에 어떤 손님에게 팔았던 걸 떠올리고 그 손님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의 배우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로렌스 역시 자신을 스토킹하던 인물의 흔적을 다시 떠올리는데 그 인물의 모습이 사진 속 그림자와 겹쳐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직소가 단순한 살인마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철저한 계획과 관찰을 통해 사람들을 시험하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됩니다.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는데 두 사람에게 남은 선택은 점점 극단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담은 마지막으로 시체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결심하고 그 시체에게서 무언가 중요한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로렌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체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데 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고통스러운 신음이 흘러나옵니다. 두 사람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다시 깨닫고 이제 발을 자르는 선택을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방 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는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전개가 곧 펼쳐질 참입니다. 태평사는 낡은 건물 안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갑니다. 곳곳에 남은 흔적들이 그가 옳은 방향으로 왔음을 알려주는데 그는 방 하나에서 오래된 사건의 잔해를 발견하고 직소가 이전에도 이곳을 이용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습니다. 탭은 벽에 걸린 사진들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는데 그 얼굴은 다름 아닌 자신이 쫓던 병원 관계자 존 크레이머입니다. 탭은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을 느끼고 존이 오랜 시간 자신의 눈앞에서 사건을 꾸미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급히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통신이 끊겨 있는데 직소가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대비해 두었다는 신호입니다. 건물 안쪽에서 탭은 낯익은 목소리를 다시 듣게 되고 그것은 로렌스와 아담에게 전해졌던 것과 같은 경고의 음성입니다. 탭은 이 건물이 단순한 은시처가 아니라는 걸 알아채는데 이곳은 직소가 다음 계획을 준비하는 장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탭의 파트너가 위험을 무릅쓰고 뒤를 따라오고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합니다. 방 하나에서 두 사람은 소름 끼치는 장치를 발견하는데 이전 희생자들에게 사용됐던 도구들이 그대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탭은 이 장치들을 보며 직소의 신념을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고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게 하려 했다는 말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탭은 그 신념이 결국 무고한 사람들까지 위협한다고 확신하는데 이런 방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생각이 그를 더욱 몰아붙입니다. 바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고 누군가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스칩니다. 탭의 파트너가 먼저 그 인기척을 향해 다가가는데 그리고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습격이 벌어집니다. 격렬한 다툼 속에서 총성이 울려 퍼지고 탭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파트너를 잃을 위기에 놓입니다. 건물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는데 탭은 부상을 입은 채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그는 이 습격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직소가 자신의 접근을 미리 알고 준비해둔 함정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탭은 고통 속에서도 사건의 실마리를 놓지 않으려 하는데 로렌스와 아담이 있는 장소와 이 건물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두 희생자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탭은 어떻게든 그들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휩싸이는데 그의 몸은 이미
심각한 부상으로 움직이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무전기를 붙잡으려 하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사건을 설계한 인물의 그림자입니다. 탭은 그 그림자를 향해 손을 뻗지만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고 진실에 거의 다다랐다는 확신과 동시에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장면은 두 희생자의 운명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는데 곧이어 욕실 안에서도 예상치 못한 전환이 시작됩니다. 욕실 안, 시간은 이제 거의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로렌스와 아담은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로렌스는 결국 발을 자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용기를 내어 톱을 집어듭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이어지고 로렌스는 결국 사슬에서 풀려나는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시체를 향해 힘겹게 다가갑니다. 그는 시체 손에 쥐어진 총을 빼내들고 떨리는 손으로 아담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총알은 아담의 몸을 스치듯 스쳐 지나가고 그는 쓰러진 채 미동조차 하지 못합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낯선 남자가 들어서는데 그는 로렌스의 아내와 딸을 감시하던 병원 관계자 제프입니다. 제프는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며 로렌스에게 총을 겨누고 이제 규칙에 따라 그를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 순간 쓰러져 있던 아담이 벌떡 몸을 일으키고 제프를 덮쳐 변기 물테크 뚜껑으로 그를 내리칩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제프는 결국 숨을 거두고 아담은 총상을 입었지만 목숨은 건진 상태였습니다. 로렌스는 반드시 데려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힘겹게 몸을 끌며 문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홀로 남은 아담은 제프의 몸을 뒤져 열쇠를 찾으려 하는데 그의 손에 잡힌 건 열쇠가 아니라 또 다른 녹음기였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전하는데 제프 역시 직소에게 조종당한 또 다른 피해자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몸에 서서히 퍼지는 독의 해독제를 얻기 위해 로렌스의 가족을 감시하도록 강요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던 시체가 몸을 일으키고 아담은 그 광경에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남자는 사실 살아있었고 지금껏 방 안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직소 존 크레이머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그는 마지막 진실을 아담에게 들려줍니다. 진짜 열쇠는 처음부터 욕조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아담이 눈을 뜨며 몸을 일으킨 순간 배숙으로 흘려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제야 자신이 놓쳤던 단서를 뒤늦게 깨닫고 절망 속에서 존을 향해 손을 뻗어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존은 천천히 조명을 끄고 방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용히 방을 빠져나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완전히 어둠에 잠기고 아담의 절규만이 텅 빈 공간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집니다. 어두운 욕실 안, 문이 닫힌 채로 정적이 흐르고 아담의 숨소리만이 조용히 공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한편 로렌스의 집에서는 또 다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아내 앨리슨이 결박을 풀고 딸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입니다. 총성을 들은 탭은 곧장 로렌스의 집으로 달려가고 위기에 처한 앨리슨과 딸을 무사히 구해냅니다. 하지만 그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데 탭은 결국 격투 끝에 그의 총에 맞고 맙니다. 그토록 쫓아온 사건의 진실에 가까이 다가갔던 탭이지만 끝내 진범의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맙니다. 로렌스는 한쪽 발을 잃은 채 가까스로 건물을 빠져나가는데 도우로 데려오겠다던 그의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습니다. 욕실에 홀로 남겨진 아담은 결국
점점 의식을 잃어가고 그를 구하러 오는 사람은 끝내 아무도 없습니다. 영화는 이렇게 뚜렷한 답을 주지 않은 채 막을 내리는데 아담의 마지막 순간은 관객의 상상 속에 남겨집니다. 직소가 던진 질문은 그렇게 짙은 여운으로 남고 살아있음의 의미를 되묻는 서늘한 울림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게임이 남긴 진실, 그리고 직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소의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본 영화라 줄거리를 다시 보긴 했지만 몇 가지 설정이 실제와 다를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혹시 기억에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들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